내용이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 보시면은 제목에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렴이라는 말은 뭐냐? 수렴. 이제 국어적으로도 좀 쓰기는 해요. 뭐 어디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쓰기는 하는데, 자,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하셔야 될 것만 보시면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요 말이 나중에 이제 변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표현을 갖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알파를 갖다가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크게 뭐 두 종류로 씁니다. 뭐 이제 시험지상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쓰고, 문제 풀이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런 표기법도 많이 쓰긴 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앞에 거는 읽으실 때 요 이제 LIM, 극한이라는 게 이제 영어 리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또는 옆에 거 이제 읽는 방법은 마치 저 리미트 밑에 있는 요 부분, 요게 조그만 글씨가 이게 좀 키워진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화살표로 쓴 거고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 바꿔 쓰시면 안 되면 기호입니다. 기호, 화살표 자체가. 그래서 읽으시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다. 엄밀히 좀 더 이제 엄밀한 수학적 기호는 이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뒤에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렴이다 봤고,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fx에서 x의 값이 이번에는 한없이 커질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없이 커질 때,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때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렴이 또 있네요. 아까 같은 수렴도 있고, 이번에는 한없이 커질 때 fx가 어디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이라고 하고, 표기법은 아까랑 똑같이 리미트하고 밑에다가 x 화살표, 여기 이제 이런 표시가 생기는데, 이 표시가 이제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처음 배우는 표기법 해가지고 어떤 수가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이제 그 무한대라는 용어를 쓰고, 얘를 갖다가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팔자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뜻은 어떤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라는 건 수가 아니고, 수가 아니고 값이 아니고,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입니다. 상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을 때 그때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렴이다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다. 이렇게 쓰고요. 다른 표기법으로는 x 화살표 무한대일 때 fx 화살표 알파라고 쓴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가 무한대가 아니고 크기는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음의 무한대. 그냥 뭐 통상적으로 무한대 하면은 양의 무한대인 거고, 음이랑 헷갈릴 것 같으면 그럴 땐 정확하게 명시를 양의 무한대라고 해줄 거고, 그러니까 무한대는 두 개가 있네.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랑. 근데 무한대가 뭐라 그랬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무한대. 그럼 음의 무한대는 뭐냐?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라는 건 일로 가는 게 무한대예요. 일로 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음의 무한대는 뭐냐? 동일하게 계속 크기는 커지지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아, 일로 가는 게 음의 무한대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수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계속 절대값은 커지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태. 요게 음의 무한대다. 뭐 정확한 표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의 무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부호는 음수고 절대값은 계속 커지는 게 음의 무한대인데 매번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길어지니까 암묵적으로는 계속 좀 작아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음의 무한대. 자, 그렇게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로 f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하고, 동일하게 기호로는 리미트 x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고 fx 이퀄 알파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x 화살표 음의 무한대 1대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이 뭐다? 이게 수렴입니다. 이게 수렴. 이게 수렴. 그럼 이제 2번에 있는 참고로 밑에 발사는 뭐냐? 발사는 위에서 뭐 분량이 되게 적죠? 심플합니다. 뭐예요? 수렴이 이만큼 이런 게 수렴. 그럼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그게 발산이에요. 수렴이 아니면 발산. 심플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 수렴과 발산을 합쳐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수렴이라는 게 있고 발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수렴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내용이거든. 발산이라는 건 뭐냐? 그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용어 안에는 수렴과 발산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뭐냐?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x가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a, 실수 a에 가까워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라 그랬어요. x가 절대값은 커지고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음의 무한대라 그랬습니다. x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변하는 상황들에서 뭐를 관찰하시는 거냐? 이때 fx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fx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fx를 관찰을 해서 그 fx가 어떤 상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때를 갖다가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한다. 요 수렴과 발산을 합쳐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누가 중요하냐? 수렴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냥 발산은 심플하게 여러분이 수렴이 아니면 발산 이렇게 납득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뭐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솔직히 별건 없는데 완전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표현이 애매하죠. 왜? 가까워지면, 가까워진다. 뭔가 우리가 이제 공수 2에서 명제나 집합이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는 수학은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한 애들을 갖다가 다루는데, 명확한 애들을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그죠? 고등교과에서의 함수의 극한은 수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식으로 확인하시는 거는 대학교 가셔야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할 거고, 지금은 여기 정의, 교과 정의대로 어딘가에 가까워질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이런 거를 보셔야 되겠고,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함수의 극한의 판단은 그래서 x가 어떤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니 안 가까워지니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건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함수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알아내는 걸 함수의 극한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는 굉장히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써봤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얹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나중에 변별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x가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는 이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얘는 x가 a가 아니면서 가까워진다 라는 게 함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fx가 어디에 수렴 알파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이런 거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함수의 극한에서의 관찰의 대상이죠. 누구를 관찰할 거냐? fx를 관찰하는 겁니다. fx를 관찰하는 거고 fx라는 거는 뭐예요? 함수죠. 정확하게 함수값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fx를 어떻게 관찰을 할 거냐? 뭘 보고? 그래프에서 뭘 보시면 돼요? 그 그래프에서의 y값을 보시면은 그게 fx죠. 그죠? 기존의 함수에서 배웠던. 결국엔 여러분이 x의 이러한 변화를 보시면서 그래프에서 y값을 보고 어디에 가까워지니 안 가까워지니 그거를 보시는 게 함수의 극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수렴을 할 때 요 알파라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렴할 때 극한 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극한이라는 영어 이니셜 따다가 리미트 lim 요 기호 자리에는 요 밑에 쓰는 공간이 있는 거고 옆에 쓰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옆에 쓰는 공간. 그래서 밑에다가는 뭘 쓰시는 거냐? 밑에다가는 그 누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변수가 x니까 x의 변화를 여기다가 쓰는 거고요. 화살표로. 오른쪽의 박스에다가는 누구를 관찰할 거냐? 관찰의 대상을 쓰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x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우변에다가는 는 지금처럼 뭐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럼 여기다 이제 알파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본 것처럼 어떤 a 또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표시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그럼 뭐 예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아는 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함수 중에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y는 fx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이 정도를 갖다가 2라고 하고 이 정도를 갖다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2일 때.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은 그래프를 보시는 거고 그래프에서 뭘 보는 거냐? y값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x가 2라는 요 값에 가까워지면 그래프에서 y의 값은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2에 가까워지면 요 3이라는 데 가까워지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2라는 데 가까워지면 요 3이라는 데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우리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3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호로 쓰시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이퀄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y는 fx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x가 3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오면서 함수 값이 요 2라는 데 가까워지네. 그래프가 3에 x가 3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3에 가까워지면서 함수 값이 요 2라는 데 가까워지네요. 그러면은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2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기호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수렴 중에서 x의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이럴 때의 수렴을 본 거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한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x가. 그러면 그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이런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x가 여기면은 함수값 여기,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 근데 x의 값이 계속 커져요. 그럼 함수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질 않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는 이제 발산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발산, 수렴은 안 하는데 어떻게 수렴을 안 하느냐를 봤더니 얘가 함수값이 계속 커져요. 수렴을 안 하기는 하는데 계속 커져요.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우리가 요럴 때에는 수학적 기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발산은 발산인데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속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에는 그럼 x가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가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x의 값이 계속 여기 계속 절로 간다는 거거든요. x가 여기면 함수값은 여기고요.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고, x가 여기면 저기고 계속 갑니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애는 어딘가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져요.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도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은 발산인데 얘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는 발산이네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발산이니까 발산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발산 중에서도 표기를 계속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1,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수 2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같은 애가 있죠. 자,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특징 하면 어쨌든 중요한 게 점근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근선이. 색깔이. 자,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가 뭐 2, 3.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를 들어. 유리함수입니다. y는 fx.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극한을 조사를 해라.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이제 0입니다. 0을 볼까요? 만약에 x가 이제 0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안 가까워지니 요거를 갖다가 대래요. 근데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오면서 요 값에 가까워지겠고, 그래프가 이렇게 오면서 요 값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 값을 갖다가 1이라고 줬다면 y절편이죠. 그러면은 그때 fx는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수렴이네요. 기호로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좀 보시면 무한대. x 한없이 커져요. 자,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 게 유리함수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니까 y는 3이 점근선이거든요. 내가 준 게.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계속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3이 되지는 않고 3에 계속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배웠던 점근선의 의미가 그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냐?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수렴이죠. 지금은. 그럼 얘는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fx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계속 값이 절로 갑니다. x가 여기면 함수값 여기,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계속 함수값이 위로 가기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점근선이라는 3에 가까워지겠네요. 우리가 과거에 점근선을 배울 때도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얘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갑니다. 수렴이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3이다. 이렇게 다 수렴한다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 유리함수에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보면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어떻게 됩니까를 관찰해 봤어요. 근데 2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요 점근선 여기가 2거든요. 그럼 x가 여기 2에 가까워진대요. x가 2라는 값에 계속 가까워져요. 그럼 함수값이 계속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혀요. 계속 어떻게 찍혀요? 어디에 가까워지냐? 보니까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안 가까워지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셔도 x가 2에 계속 가까워져요. 이렇게. 그럼 그때의 함수값이 이렇게 찍혀요. 찍히니까 어디에 가까워지냐? 아니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안 가까워지죠? 발산이에요. 발산. 그럼 아까처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에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에요? 이런 거를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봤는데 x가 2에 가까워질 때를 보니까 지금 조사한 것처럼 x가 2를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내려가요.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근데 x가 이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요. 양의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기호로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냐? 이런 표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할 거야? 아니잖아요. 이쪽은 무한대로 가고 저쪽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얘는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발산. 이럴 때는 그냥 발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요거랑 약간 비교해서 특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여기가 x는 2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y는 3이라고 할게요. fx입니다. 그럼 얘는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까워지냐? x가 이쪽에서부터 가까워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무한대로 가네? x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무한대로 가네? 어쨌든 안 가까워져요. 어쨌든 저쨌든. 그럼 뭐예요? 발산입니다. 발산은 발산인데 그럼 이 상황에선 얘를 갖다가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지금은 되죠. 지금은 되죠. 왜? 이쪽에서 올 때도 무한대로 가고 저쪽에서 올 때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배운 대로 표기법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무한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못 쓰는 거고 그냥 발산.
그래서 예시를 좀 봤어요. 예시를 봤는데 이게 이제 포커스가 흐려지시면 안 되는 게 처음 공부할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이런 게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다 수렴이죠. 항상 중요한 건 수렴이에요. 수렴. 수렴.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발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그래프들 중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해한 게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대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수도 첫 부분에 개념이 있다 그랬는데 얘도 여기 처음에 개념이죠. 개념은 개념이죠. 근데 개념 조금 이제 오개념이 잡히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을 얹기보다는 정확하게 수학적인 내용들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예시도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함수의 극한은 뭐다? 함수의 극한은 여기 앞에 있는 얘처럼 이러한 x의 변화에 따른 뭐를 x의 변화에 따른 fx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구나. 그 관찰을 해서 어디에 가까워지면 수렴, 안 가까워지면 발산이구나. 그때 그럼 관찰은 어떻게 하는데? 관찰은 그래프의 y-값을 보면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가 중요하고 여러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지 않냐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수식이 없기 때문에 고등교과의 함수의 극한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직관에 의존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직관에. 아, 이렇게 가까워지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정도를. 됐죠?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쭉 한번 봤어요. 자, 다음은 우극한과 좌극한, 좌극한과 우극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미 예시 들면서 미리 봤어요. 약간 눈치를 까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우극한, 좌극한은 뭐냐? 좌는 한문 아시다시피 왼쪽이에요, 왼쪽. 우극한은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극한 조사할 때 잘 보니까 예시에서 극한을 조사할 때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든 예시 같은 것만 놓고 봐도 x가 2에 가까워질 때인데 x가 2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얘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갖다가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할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왼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양쪽의 방향성을 놓고 판단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 x가 a에 가까워지는 요 상황에 한해서 우리는 x가 a에 가까워질 땐 두 가지가 있다.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얘보다 작은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게 있고 얘보다 큰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가까워질 때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x가 a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작은 데서 가까워진다 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큰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거는 x 화살표 a 큰 데서부터 온다 오른쪽 플러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x가 a보다 작은 데에서 온다. x가 a보다 큰 데서부터 가까워진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만약에 그럴 때 걔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지 않냐 동일하게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았던 함수의 그래프인데 만약에 요런 함수가 있다.
뭐 요런 그래프가 있다.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가 x는 3이라고 치겠습니다. 얘가 y는 fx고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수렴이니 발산이니를 우선 물어봐요. 그러면 3에 가까워질 때 자연스럽게 3보다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봤더니 함수값이 띠띠띠띠띠띠 내려오다가 2라는 데 가까워집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1이라는 데 가까워져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쨌든 그냥 3에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거냐? 1하고 2에 가까워지니까 뭐 중간? 그런 거 없고요. 이쪽은 2고 저쪽은 1이니까 이럴 때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아, 뭐야?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그럼 얘가 x가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3보다 큰 데서부터 가까워져요. 3 플러스입니다. 그 말은 어디만 보라는 거냐면 이쪽만 보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f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냐? 이제는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요 값에 가까워지네요. 아, 1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가까워졌으니까 수렴이죠? 자, 기호로는 리미트 똑같아요. x 화살표 대신 3이 아니고 3보다 큰 데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자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옆에다가 fx를 쓰고 이퀄 1.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3보다 큰 데서 올 때 fx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x가 3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fx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3보다 작은 데서 온다는 거는 왼쪽에서만 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fx는 그래프를 관찰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함수값들이 찍혀서 내려오니까 2에 가까워지죠. 2에. 여기가 막혔든 뚫렸든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는 왜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2에 가까워진다. 수렴입니다. 기호로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x 이퀄 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렴할 때 이 값을 갖다가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한쪽 3보다 큰 데서 올 때의 이 극한 값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데서부터 올 때에 수렴하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는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현식아! 졸리지? 일어나시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린 이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거슬러 올라가시면 x가 a로 갈 때는 수렴했냐 발산했냐? 발산했어요. 왜 발산했냐? fx가 안 가까워졌으니까 발산한 건데 그게 왜 발산했냐를 보니까 x가 3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 방향이 있거든. 작은 데서 오는 거, 큰 데서 오는 거. 근데 얘가 발산을 했다는 거는 얘랑 얘가 안 같으니까 발산을 한 겁니다. 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x는 a에서 fx가 수렴을 했다. fx가 수렴을 했다. 이 말은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fx가 거기에서 수렴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뭐 필요충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는 3에서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근데 아까 예시를 들었던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 x는 2에서 수렴이야. 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요. 얘도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요. 얘도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개념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함수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존재한다 라는 거는 그 x는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뭐 굳이 수식으로 쓰면은 리미트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fx가 같다.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건데 수식보다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글로 좌극한 우극한 개념입니다. 개념은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핵심은 여기까지 가르쳐 드린 거. 우선 극한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극한이 뭐다? 수렴발산 조사하는 거다. 수렴발산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그 와중에 특히나 x가 어떤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상황은 극한 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은 데서부터 올 때랑 큰 데서부터 올 때를 나눠서 조사하게 되고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올 때의 그 극한을 좌극한, 큰 데를 우극한이라고 해서 둘이 같으면 그때 a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혹시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이해 되고 안 될 건 없어요. 자, 됐고.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유형 1번 보겠습니다. 팔절이 많이 구리긴 하네.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f2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지은이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 얼마예요? 얼마겠어요? 이게 뭐 처음 배운 건데 바로 물어봐서 그런가? 생각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그지? 자, 생각은 있을 텐데 현식이 뭐야? 1로 갈 때 극한값 2야 2. 이게 나중에 문제가 큰건데 자대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자대로. 자, x가 1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하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하려니까 왼쪽에서부터 올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네요. 어디 가까워져요? 2에. 오른쪽에서 올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네요. 어디 가까워져요? 2에. 그러니까 극한값은 2다 라는 거고. F1은 뭐야? F1은 말 그대로 F1은 x가 1에서의 함수값, x가 1일 때 함수값 어디 찍혔니? 이 소리입니다. 1이죠. 지금 이 유형 1번은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극단적으로 무슨 예시냐?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니네 같다고 착각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른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바로 해결이 되겠지만 얘랑 얘랑은 다른 건데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너무 많아. 같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얘랑 얘랑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제 1번에서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 케이스.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이에요. 우린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상수함수라고 하거든. 상수함수. 이런 함수를 공수 2에서 배운. 그럼 만약에 이 상수함수가 지금 y는 fx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fx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 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배운 대로 조사하시면 1이라는 데가 여기야. 그럼 얘보다 작은 데서 와. 그럼 함수값이 여기 찍혀 지금. 내가 점 찍는 대로. 얘보다 큰 데서 와. 함수값이 여기 찍혀. 점 찍는 대로. 그럼 얘는 저 함수값, 그래프의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그냥 나는 3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얘는 3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 엄밀히 말을 하면은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라면은 3에 가까워져야 그래야지 극한값이 3인 건데 지금 이렇게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계속 33333이에요. 33333. 무슨 말이에요? 아까 같은 그래프에서는 얘가 계속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여기가 2라 그러면은 뭐 3, 2.9, 2.8, 2.7, 2.6 해서 땡땡땡 계속 2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2는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이미 얘는 3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어찌 말하면은 좀 국어적으로 봤을 땐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극한이라는 게 수렴이라는 게 fx가 알파에 가까워져야 수렴이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알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알파에 닿았다고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도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수렴이라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상수함수는 다 수렴할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약간 뭔가 애매하게 가르치냐라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고등교과에서는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수식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애매모시해지는 게 상수함수 같은 애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같은 애가. 상수함수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렴하는 거다. 이미 거기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가 수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납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 그죠? 하나도 안 어렵죠, 현식아? 그치? 이거 기억나? 기억 안 나도 그냥 대충 다 풀어. 이런 거. 그냥. 자. 그래서 처음 개념이, 어쨌든 뭐 처음 개념 잡는 거니까 조금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되게 많은 얘기 1시간 정도 했지만 결론은 뒤에 문제는 별로 또 없어요. 그래프 보고 하시는 거라. 자, 세 번째 개념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는 요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어떤 성질이냐 보니까 1, 2, 3, 4, 5번을 슬쩍 보니까요. 리미트 안에 실수배가 있으면 앞으로 빼도 돼요. 들어가도 되고요. 왔다리 갔다리 된다 이거죠. 리미트 안으로 실수배, 상수배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자, 리미트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리미트가 들어가서 따로따로 해도 된다. 따로따로 해도 된다. 반대로 합쳐도 되는 거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언제? 이거를 남발하시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요 표현이죠. 그래서 언제 이러한 성질을 쓸 수 있다? 여기 써 있는 요 말인데 수식으로 써놓으니까 저 오히려 더 잘 안 와닿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gx가 베타. 한글로 얘기하면 뭐야? fx랑 gx가 이거는 자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성질입니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함부로 저런 성질은 쓰시면 안 되고, 자 수렴할 때 쓸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눗셈. 왜냐? 나눗셈은 막말로 수렴한다고 해도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요 베타.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도 얘가 만약에 분모에 수렴하는 그 극한값 베타가 0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눗셈. 분모에 0이 안 된다. 이 표현.
자, 여기는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나중에 명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다시 명제 참거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내신에서는 그거 찾는 게. 명제라는 게 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다 보니까 만들어내시면 성질은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성질은 이제 배웠으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뭐예요? 수렴할 때 쓸 수 있는 성질인데요. 리미트 안쪽에 있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리미트를 갖다가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만?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시면 자, 유형 2번에 자,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2고요. gx는 마이너스 1이래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고 써 있는 거죠. 수렴한다고 준 거고요. 옆에 있는 애 극한값 구하래요. 근데 뭐 수렴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돼요? 그냥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3 리미트, 내가 오늘까지는 리미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은 되게 좀 정성스럽게 쓰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뭐 다음부터 쓰는 게 정성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2에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이게 된다. 왜? 수렴하니까.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2야. 얘가 얼마야? 마일이야. 계산하면 바로 너무 쉽잖아요. 완전 쉬웁니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극한단원에서 이제 연산이 좀 딸려오는 파트입니다. 극한값의 계산인데, 극한값의 계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냐 안 같냐? 안 같다 그랬어요. 안 같은데 함수값처럼 구해도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살짝 지금 이타이어 이해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는 1, 2, 3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y는 fx가. 자, fx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냐? 수식으로 나타내면 보시다시피 x가 1일 때는 2고요. x가 1이 아닐 때는 저 직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니? f1은 뭐니?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주제인데, 리미트 x가 1로 쉬운 거부터 볼게요. f1은 뭐니? 1이 어디에 찍혔니? 2예요. 이게 함수값.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니? 자, 이거는 우리가 극한값.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 그래프 이렇게 와요. 우극한 그래프 이렇게 와요. 그때 함수값을 관찰하니까 3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3이라는 값이 만약에 없어요. 여기. 이게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함수식을 보고 대답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뭐니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 이 fx는 위에 거냐 밑에 거냐, 그때 우리는 고민 없이 위에 거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다? 1이 아니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아니고 위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쓰여지는 fx의 정확한 정체는 뭐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라고요. 근데 그 값이 뭔데?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건데 이 값이 뭐냐 이건데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찾아? 그래프를 그려줬어. 그려봤어? 근데 저기서 뚫린 데가 궁금해. 여기가 여기 빈 데가 궁금하다고. 근데 우리 빈 데 어떻게 구해?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거란 말이야. 1은 뚫려 있지만 왜? 막혀 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궁금하니까. 여기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1이 없는데 대입해도 돼요? f의 함수 값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에서 여기 뚫린 데가 궁금하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다 이 소리라고.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3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3이. 그럼 잘 보면은 그냥 여기라는 요 fx는 아니죠. 요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네. 마치 함수값 구하듯이 많이 구하네. 근데 실제 f의 함수값은 아니지. f의 함수값은 얘인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을 학생들이 이제 혼동하거나 또는 이제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극한은 뭐니 해도 그래프를 봐야 되고 그래프에서 극한값이 궁금하니까 함수값을 구해보는 것 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궁금하니까 여기가 궁금하니까 요 그래프에서의 여기에 함수값을 구해 놓는 것 뿐이라고. 그게 실제 그 함수의 함수값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르지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 작업은 필수로 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값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밑에서 다루는 극한값의 계산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극한값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입을 해서 함수값처럼 많이 구해요. 함수값처럼 많이 구합니다. 대입을 해서. 그렇게 구해지는 애들은 다. 그럼 지금 배우는 애들은 뭐냐? 이렇게 못하는 애들. 이게 안 되는 애들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대표적인 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앞에 통상적으로는 이런 애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형 뭐예요? 공수 원의 상값이었던 부정. 정해지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극한값을 정할 수가 없는 형태. 그럴 때의 극한값 계산꼴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저런 애들이 있고 각각의 형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읽을 때는 0분의 0꼴이라고 해요.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의 핵심은 우선은 미적분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약분입니다. 약분. 왜? 약분을 해가지고 요 분모의 0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왜? 분모에는 수학적으로 0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없앤다? 분자랑 약분을 해서 없앤다. 근데 그 약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약분을 하기 위한 수반 작업으로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게 다항식 형태면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무리식 형태면은 유리화를 해보시면 되겠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약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런 거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해. 네. 봐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빼기 1이에요. 자,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왜? 자, 분모 어디로 가요?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대입을 해본단 말이야. 왜? 그 근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제 그래프를 머릿속에 잽싸게 돌렸어. 이거야. 근데 x가 1로 갈 때 얘 그래프가 어디에 가까워진지가 궁금해. 여기거든? 그게 궁금하니까 넣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도 어디로 가요? 얘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거야. 그럼 x가 지금 1에 가까워질 때는 그래프가 어디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함수값이야. 그래서 얘도 0에 가까워져.
요런 게 이제 0분의 0꼴인 거야. 그럼 얘가 0분의 0꼴 대입을 해봤을 때 0분의 0꼴이니까 0하고 0을 약분해서 1이라고 하면 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부정형인 거고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0분의 0꼴은 약분을 하셔야 돼요. 분모가 0이 안 되게. 근데 그 약분은 다항식은 인수분해, 무리식은 유리화. 자, 얘 인수분해 어렵지 않게 해서 약분하시면 뭐 남아요? x 플러스 1 남아요. 그럼 이 식은 다시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얘를 갖다가 원래는 또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 넣어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가 돼요? 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0분의 0꼴에서 약분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읽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가지고 1이다 이런 짓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부정형이다라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처리하는 핵심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항상 분모 기준인 거야. 분모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 항.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은 다항함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여기를 최고차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분모의 제일 큰 무한대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의 2x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3x 빼기 4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우선은 꼴이 뭐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분모 어디로 가냐?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무한대로 가요. 자, 3x 빼기 4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요. 요런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그럼 얘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 약분해서 1 이런 거 안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라 이 소리입니다. 누구로 나누라는 거예요? x의 제곱으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눠봐라. 그럼 나누니까 뭐가 돼요?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x분의 3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4 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x제곱분의 1이나 x분의 3이나 x제곱분의 4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어디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분수인데 우리가 상수는 변수의 반대말이라 그랬어. 고정된 값이야. 여기가 10이야. 근데 분모가 계속 커져.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10이 아니고 10억이야. 그래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 봤자 숫자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무한대분의 상수의 꼴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걸 앞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요. 얘 뭐예요? 0이죠? 0이죠? 0이죠. 그럼 분모는 2고 분자는 0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2고 분자는 0이니까. 분자가 0이면 항상 0이죠. 수학적으로. 자,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1 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분모 분자를 갖다가 분모의 최고차 x제곱으로 나눠라. 나눠주시면 분모는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고요. 3이고요. x분의 1이고요. x의 제곱분의 4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 뭘 쓴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요거를 쓰시면은 얘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하나 더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 플러스 x 더하기 4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야 2차 그래프 아니까. 근데 3차는 우리가 대수할 때 이미 봤죠?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세제곱 그래프가 대수에서 봤습니다. x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x 세제곱은 x가 x에다 계속 큰 거 넣으면 당연히 계속 커져요. x에다 작은 거 넣으면 계속 작아지고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붙었다는 거는 3은 중요치 않고 어쨌든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얘는 어찌 저찌 됐든 간에 x가 계속 큰 애를 대입하시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저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가 배우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플러스 무한대분의 플러스 무한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꼴을 얘기하는 거야. 얘도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분모 분자를 최고차로 나눠라. 자, 나눠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분의 얘는 마이너스 3x의 x분의 1의 x의 제곱분의 4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는 걸 이용하시면 0이고요, 0이고요, 0이에요.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냐면은 마이너스 분모에는 2가 남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3x가 남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x가 남았죠. 여기 x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네들이야 어차피 숫자지만 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남은 애는 마치 양수, 음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확인이 되겠다. 요지는 발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야? 얘 수렴. 얘 수렴. 얘 발산. 세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세 가지 예시의 차이점. 뭘 확인하셔야 되냐?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잘 보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 차수를 비교해 볼게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 여기가 분모, 분자, 차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더 커요. 밑에가. 두 번째 케이스는 둘이 똑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얘가 더 커요. 차수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정석대로 해봤어. 자, 정석대로 한 거에다 이제 직관으로 얹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는데 마치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실제로 무한대끼리의 대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가 마치 큰 무한대고 얘가 마치 작은 무한대처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그러면 얘가 분수에서 밑에가 훨씬 더 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고요. 이제 매번 이렇게 안 해도. 그럼 두 번째는 차수가 똑같아요. 그 말은 분모 분자의 무한대 정도가 동등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원래 무한대끼리 약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수가 동일하면은 동일한 무한대로 보고 약분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 2분의 3이 뭐야? 분모는 지금 보니까 x제곱 때문에 2무한대로 간다는 생각이고 얘는 x제곱 때문에 3무한대로 간다는 생각이야.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2분의 3이 나온 거거든. 다시 말하면 이때는 약분을 해서 마치 약분을 해서 뭐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그냥 바로 수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보자마자 동차, 차수가 똑같아? 그럼 2분의 3이구나. 정석은 나누는 거지만 실제로 나눠서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자의 무한대가 더 커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러면은 마치 분모가 조그만 무한대고 분자가 큰 무한대니까 어쨌든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더 급격하게 발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수렴하진 않겠죠. 발산을 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거는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야. 수렴이야. 언제 수렴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와중에 어떻게 수렴을 하느냐까지 여기선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수렴 발산, 극한값 조사는 뭘 보고 한다? 분모 분자의 차수를 보고 하시면 되겠다. 뭐 정석대로 하는 거는 나누는 겁니다. 분모의 무한대로. 분모의 무한대로 나누는 게 정석. 근데 그거를 차수 비교를 많이 해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주인아 질문 있어요? 설명이 깔끔한가?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넘어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당장 이거는 대수랑은 좀 달라요. 시험의 성격 자체가. 최대한 여러분이 그래도 좀 꼭 필요한 개념을 확실히 잡는 걸 좀 더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없으면 저희 자다 저희 딥슬립 저희. 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형에서의 제일 대표 주자가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거긴 합니다. 제일 잘 나온 애가 얘, 그 다음에가 얘, 그 다음에가 얘, 그 다음에가 얘 순이에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계산은 유리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리화. 당연히 유리화는 뭐가 있을 때?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 일단 예시로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왜 얘기 안 해줘요? 다음 시간. 저럴 필요가 없거든. 묶을 필요가. 왜 묶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거는 조만간 그래프 배우시면은 당연히 그래프로 와. 그래프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형태가 참고로 이런 문제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빼기 3x 이거의 극한값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했다고 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래? 최고차항으로 묶으라고? 저런 짓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조만간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시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저 정도는 아니야. 이제 그리냐? 현식이는? 이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1차 함수 그리듯이 이제 쭉쭉 그릴 거야. 끝나면 다 그리는 해야 돼, 이제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참고로.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 그렸으면 끝이지, 극한은.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 계속 올라가요. 당연히 어디로 가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요. 이거를 무슨 무엇이 묻고 자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히려 이런 애 말고 문제 중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x 요런 게 있어.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
요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요럴 때 유리화를 하시면 된다고. 이대로는 극한 처리가 안 되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가지고 뭐 0?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릴 거야? 미적분 원에서는 이런 그래프는 못 그려. 아직. 그러니까 요럴 때 유리화하시면 돼요.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요. 예, 이거는 뭐 이제 무한대 곱하기 0을 떠나서 위에서 배운 세 가지가 아닌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닌 기타 등등, 그 밖에 기타 등등은 그냥 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식 조작하시면 돼요. 식 조작은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니네가 이 나이 먹도록 그냥 해왔던 거 하시면 돼요. 식 조작은 뭐 대표적으로 분수가 있으면은 통분하시면 되고요.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작업 이 정도예요. 이런 거 하시면은 알아서 식이 변형이 돼서 위에서 했던 요 세 가지 꼴로 바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계산을 좀 볼까요? 뭐 단순한 데 별로 없어서. 자, 유형 3번에 이건 너무 쉽죠, 솔직히. 우리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3입니다. 여기 위에 0분의 0꼴 써있다고 0분의 0꼴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x가 2로 가요. 분모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다 생각하시고 0분의 0꼴의 핵심은 뭐다? 약분이다. 약분이다. 분모가 0이 되는 애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 약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얘는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고,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지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가 남아요. 그럼 이 다음에 극한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이제는 4. 완전 쉽죠. 요런 애들이 해봐 있다. 자, 4번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왜? 최고차 양수니까. 위에 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정석대로 하시려면은 최고차 x제곱으로 나눠야 되지만, 해보시면 아까 했으니까 얘는 차수가 동차네요. 그럼 어차피 개수비 1이네요. 그냥 바로 갈 수 있겠다 이거죠. 이거는 처음 배워도 대부분 다 이렇게 바로 가요. 정석은 이렇게 해요. 나중에 학교에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서술형에 이런 문제 안 내. 서술형에 이런 문제 안 내.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얘가 지금.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아까 뭐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유리화. 이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분모의 유리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유리화죠. 얘를 유리화하는 거죠. 어떻게? 마치 밑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를 곱하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 합차를. 그러면은 분모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암산하죠? 제곱해서 빼시면은 x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뭘로 바뀌었냐? x가 무한대로 가요? 얘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어차피 여기가 덧셈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무한대, 얘도 어쨌든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랬는데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를 2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의 최고차는 1차입니다. 그러면 나누려면은 1차 x로 나누셔야 되는데, 나눠줘서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1 더하기 x분의 1 해서 얘 0으로 가고요. 계산하시면 2분의 1. 이게 정석이긴 해. 하지만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어차피 1차처럼 보면은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얘도 동차. 그럼 동차는 어디로 수렴하냐? 개수비로. 근데 분자의 개수는 1이고
분모의 개수는 뒤에 놈의 개수는 논란의 여지 없이 1이고 앞에 놈의 개수는 x의 개수는 제곱의 개수에다가 루트를 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하고. 만약에 여기가 4면 여기가 4였으면 여기가 루트 4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예제, 유제 별거 없습니다. 유제 3번 같은 것만 잠깐 보시면요. 요거 이제 x가 4로 갈 때 x 빼기 4분의 x 루트 x 빼기 2에 대한 건데, 요거.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아마 이제 분자를 갖다가 이제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 해가지고 0분의 0꼴이니까 분자를 유리화해서 푸시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쨌든 간에 0분의 0꼴의 핵심은 약분이거든요. 분모가 사라지게. 그래서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얘 분모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루트 x 플러스 2랑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유리수 범위가 아니니까 안 할 뿐이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대는 대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는 겁니다. 됐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개념 쪽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고, 리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부등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미트랑 부등호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건데, 기본 명제가 뭐냐면요. 자, f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f가 g보다 작거나 같대요. g가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요 부등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줘요. 양변에 리미트를 요렇게 줘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게 이제 기본 명제거든요. 기본 명제. 그러니까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도 부등식은 유지가 된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언제 된다는 소리냐?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좀 공부하셔야 되겠죠. 수렴할 때만 돼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계산 문제는 별거 없어요. 수렴할 때 한해서 부등식에다가 리밋을 취하면 부등호는 유지가 된다. 이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2번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다 리미트를 줘요. 리미트 fx, 리미트 hx, 리미트 gx 이렇게 줘요. 근데 위에서 배운 게 수렴하면은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그랬거든. 돼.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얘가 수렴하는 값이 3인데 얘도 수렴하는 값이 문제에 3이라고 줬다면 가정으로 상황에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3 이상 3 이하에는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끼어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양 끝의 극한값이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게 2번 내용이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부등식에 극한값을 모르는 애가 가운데 있을 때 양 끝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 같은 값을 이용해서 가운데 낀 애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린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뭔 정리라 그러죠 이거를? 이걸 까먹는다고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이건.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너무 띄었었네. 샌드위치 정리. 원래 샌드위치 포개잖아요. 네, 가운데 끼인 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문제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욕심내서 가져가시면은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밑에 주의에 보면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주의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냐면 요 내용이거든요. fx가 gx보다 작으면 리미트 fx가 리미트 gx 그러니까 리밋을 취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줬어. 이거냐 이건데 명제가 이게 성립하냐 이거야. 아까 이제 앞에 나온 교재는 수렴하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리밋을 취하면은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극한의 특성상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극한은 함수값하고 달라요. 뚫려 있어도 그게 극한값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에 부등호 가정에 이퀄이 없어도 리밋을 취하면은 이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는을 넣어야지 얘가 참이에요. 는을 안 넣으면 거짓이에요. 알겠습니까? 거짓. 참이 되려면은 여기가 는이 생겨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레가 있다는 거죠. 발레가. 대표적인 발레를 보여드리면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이에요. f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fx, gx가 요게 gx요. 요게 fx요. 그러면 전범위에서 fx가 gx보다 작은 거 맞죠? 가정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극한을 갖다가 리미트 x를 갖다가 0으로 간다라고 지금처럼 처리를 하시면은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뭐냐?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1이에요. gx의 극한은 뭐냐? 1이죠. 이렇게 같을 수가 있다고요. 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제를 지금 하는 거는 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됐어요. 자, 마지막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저는 샌드위치 관련한 문제 하나 볼게요. 문제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 가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빼기 2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여기다가 깝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2는 대입하면 되죠? 마일. 자, 저 끝에 있는 애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은 얘도 마일 대입하니까. 그러면은 양 끝에가 다 마일로 수렴했으니까 가운데 낀 애도 거기로 수렴해야 되겠죠. 왜?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이 어찌 보면 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미정계수 결정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항등식 같은 거 할 때 좀 본 적이 있죠. 항등식 같은 거 할 때. 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정계수 결정은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수로 갈 때 분수가 있어요. 분수. g분의 f라는 분수가 있는데 수렴해요. 분수가 수렴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요. 지금 가정에 여기까지 가정. 자, 분수가 수렴합니다. 근데 그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결론이 fx도 0으로 가요. 아, 분자도 0으로 간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 그럼 2번은 똑같네요. 분수가 수렴해요. 자,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대요. 0이 아닌 값으로. 추가된 조건이 있습니다. 0이 아닌 값.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정에 f가 0으로 간대요. 아, 누가 가요? 분자가 0으로 수렴하면 g도 0으로 간대요. 아, 분모도 0으로 간다. 이런 명제입니다. 두 가지 명제. 기본 명제 두 가지. 그래서 읽어보면은 분수꼴의 식이 수렴을 하는데요.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항상 0으로 갑니다. 자, 분수꼴이 수렴을 해요. 근데 반대로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분모가 0으로 항상 가는 게 아니고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계산 문제는 여기가 0이 아닌 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깔리다 보니까 문제 주어진 상황에서 애들이 주로 공부할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제 좀 풀다 보면은 분수가 수렴해?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왜? 대다수의 문제가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변별은 0이에요. 변별은 0. 계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수렴하려면. 왜냐? 앞에서 배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아까 성질에 뭐 있어요? 수렴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봐요. 얘랑 곱하시면은 둘 다 수렴이니까 합쳤어도 되거든? 그럼 약분되니까 누구만 남아? F만 남아. 그리고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얼마야? 0이잖아. 가볍게 증명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로 해버릇 하셔야 돼요. 분수꼴이 수렴하면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항상 0이다.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자가 0이라 그래서 무조건 분모가 0이야?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극한값이.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명제가 기본 명제로 잡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앞에 이미 배운 건데 같이 얹어주면은 지금 배운 미정계수의 결정꼴은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일종의 0분의 0꼴의 미정계수 결정을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미정계수 결정은 했어요. 아까 그 차수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따 시험 볼 건데 프린트 미리 좀 보고 이 정도 미정계수 결정이 개념으로 좀 잡히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다항식 fx, gx인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밖에 안 배워요. 다항밖에. 알았죠? 그래서 다항이라고 깔아준 겁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쓰래요. 자, fx가 있는데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는 2래요. 그럼 뭐예요? 분수가 수렴했죠?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갔어요?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명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요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근데 얘가 지금처럼 다항이잖아. 다항. 그럼 여러분이 뭐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보겠지만은 다항은 니네가 지금도 극한값 계산할 때 경험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애가 다항식이야. 1차, 2차, 3차 이런 다항이잖아. 그 말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뭘 할 거냐면 F1을 구해 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가게 돼요. F1이 0이라는 것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공수 원으로 바꿔합니다. 다항인데 F1이 0이에요. 다항인데 F1이 0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옛날에도 이런 밑줄 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까지 가시면 되겠어요. 요까지. 거쳐서. 거쳐서. 그럼 두 번째 거 보세요. 주연이 이거 이해돼요? 알겠어요? 현식이 알겠지?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그림 찾기? 여기에 제곱이 생겼어요. 자, 어쨌든 저쨌든 분수가 수렴합니다. 근데 분모가 어쨌든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그러면 방금 한 얘기에 의해서 F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방금 한 얘기에 의해서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근데 여기는 얘가 제곱이었어. fx를 여기다 넣어봐. fx식에다가. 그럼 살짝 넣어보면 얘가 뭐야? x 빼기 1에다가 밑줄이잖아. 약분 하나 되지. 근데 하나 또 남지. 그럼 여기에서 이 위의 작업을 다시 해보면 요 밑줄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또? x 빼기 1이 또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요 밑줄 부분이 결국엔 이 부분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약분을 하고 나면 여기에 남는 애가 다시 아까의 마치 fx 아니야. 하나 약분하고 나면. 이거는 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실전용 개념이라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fx는 x 빼기 1을 인수를 두 개는 가져야 돼. 여기가 제곱이라. 그럼 나중에 응용하면 여기가 세제곱이면 3개는 가져야 돼 최소한. n제곱이면 n개는 가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다음이면. 실전이요. 됐어요? 질문 들어오는 게 잘하죠. 자, 3번. 3번은 가는 데가 달라요. 얘는 무한대로 가요. 아까 쟤는 숫자로 가고. 자, 다항식이에요. 자,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얘 무한대로 가죠. 다항식도 어쨌든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수렴했대. 아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을 하려면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차수가 얘가 더 크면은 어디로 수렴했냐면 0으로 수렴했어. 차수가 둘이 같으면 개수 B로 수렴했고. 근데 지금은 0이 아니잖아. 그 말은 차수가 같구나. fx가 2차구나. 첫 번째. 그리고 개수 B가 2니까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요게 미존계수 결정인 거야. 요런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질문 있습니까? 그럼 4번은 약간 변형. 무한대로 가요? 분모 무한대로 가죠. 어쨌든 저쨌든 분자도 다항식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로 수렴했대요. 그러면 똑같이 가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분자의 fx 빼기 x의 세제곱이 뭐다? 2차고 최고차 계수가 뭐다? 2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제 니네가 문제 풀 때는 4번 같은 경우는 fx가 뭐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저 조건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미정계수였죠. 5번은 무한대로 가요? 자, 무한대로 가는데 다항식입니다. 다 다항식.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갈 텐데 이번에 0으로 수렴했네요. 0으로. 아, 0으로 수렴했다는 거는 차수가 누가? F가 위에고 G가 밑인데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소리죠. 밑에가. 밑에가 더 커야 0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얘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로 수렴했대요. 아, 그 말은 차수가 F랑 G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2가 있으니까 그 개수의 비,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얼마다? 2다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여기가 더 쉬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미정계수가 쉬워. 여러분 0분의 0꼴 미정계수가 좀 더 어렵고. 자, 마지막 7번은 이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h, g의 부등호가 맞는데 이게 성립하는데, 만약에 f랑 g랑 a로 갈 때 극한값이 둘 다 l이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특히나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hx가 l이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리밋을 줬을 때 그게 동일한 값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l로 수렴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근거가 뭐다? 이게 샌드위치. 이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5번이 아니고 방금 해드렸던 이 미정계수 결정 이 파트가, 여기가 여러분이 실제로 첫 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하니까 앞에서 했던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이제 좀 생소하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게 되겠다. 진심 있을까요? 있어요? 있네, 있네. 있어. 뭐? 몇 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몇 번? 1, 2, 3, 4. 아, 7번? 7번. 여기가 이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기본 명제는 이퀄이 있어야 되지만 이퀄이 없어도, 여기에 이퀄이 없어도 여기다가 리밋을 취하면은 이퀄이 생긴다. 아까 배웠던 명제. 그래서 얘가 L이고 얘가 L이니까 L 사이에 꼈으니까 L이다. 이렇게 나는 거. 이퀄이 없어도 극한을 취하면 이퀄이 생긴다. 이게 기본 극한과 부등식의 기본 명제. 오케이? 네. 그래서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거 하나만 풀고, 이제 유형 풀고. 자, 6번입니다.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b다. a, b 값 구하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잘 하세요. 뭐냐면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자, 단계적으로 분모가 0으로 갔죠? 아,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간다. 쓰세요. 이게 0으로 간다.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다항식이니까 어차피 그래프 그리고 1에서의 극한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 더하기 a는 0이다. 그럼 a는 마3이다가 나와요. 그럼 a에다가 마3을 대입을 하고 b를 구하랬어요. b는 극한값이거든요. 근데 쟤는 그러면은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의 핵심은 약분이라 그랬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당연히 돼요. 그래서 약분이 돼요. 그리고 극한 처리하면 얼마예요? 4예요. 얘가 b입니다. 제일 기본, 아주 기본.
아주 기본. 요거보다 이제 좀 복잡한 애들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유제 6번. 이거 내가 좀 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선언결에 시험 보고 할 거니까. 자, 유제 6번은 루트가 있네요. 루트가. 자, 어차피 똑같아요. x가 마일로 갑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간다.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a도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다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도 알다시피 그래프 쭉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에서의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대입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루트 1 빼기 a가 0이어서 a는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1입니다. 그럼 얘를 구해놓고 나면 이 꼴은 뭐가 돼요? 0분의 0 꼴이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유리화 하셔야 됩니다. 약분해야 되니까. 약분해야 되니까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x 더하기 1이 분모에 있었고요. 분자를 유리화하시면은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1이요. 자, 분자는 합차 좀 빨리 하시면은 x 더하기 1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극한 처리는 분자는 1이고요. 분모는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시면은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요게 이제 B값. 됐습니까? 현식이로 계산할 수 있겠어? 잘 있겠지? 뒤쪽에 이제 여기는 다 과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과제로 우선은 저기 뭐야 13쪽까지 하시고요. 13쪽까지 하시고 여기 뒤쪽에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시험 볼게요. 시험 보시고 시험지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30분까지니까 30분 4시 반까지 시험지 풀고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여기 잠깐 이거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 얘가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렴한다 이거죠. 1에서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야? 1에서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죠? 써보시면 리미트 x가 1보다 큰 데서 올 때랑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1보다 큰 데서 올 때는 f 중에 누구의 식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셔도 얘를 봐야 되겠죠. 얘가 1보다 큰 범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에 쟤를 써야 돼요. 반대로 1보다 작은 데는 얘를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제 이 안에서는 둘 다 다항함수니까 1보다 큰 데서 오는 걸 보더라도 다항함수면 여기가 1이었으면은 1보다 큰 데서 오는 걸 봐도 1일 때의 함수값을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을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2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고 같은 논리로 대입하시게 되면은 3 플러스 a죠. 풀어주시면 a 값 나옵니다. 이 제일 무난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과제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14쪽까지.